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의 둘째 주 토요일 레츠런 오늘의 경마입니다. 요즘 정말 겨울다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춥긴 하지만요. 또 겨울은 추워야 제맛이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팬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즐거운 한 시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서 오늘 이 시간 특급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조성훈 기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함께 하실 조지음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1월 9일 토요일 레츠런 방송 1부에서는요, 조성훈 기수 초대석으로 함께 하시고요. 2부 레츠런 투데이에서는 9경주와 11경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레츠런 톡톡입니다. 네, 레츠런 톡톡 시간입니다. 아마 4월 경마 팬들 2016년 이분 때문에 많은 기대와 설렘을 가지고 경주를 즐기고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부터 조성훈 기수와 함께 하실 텐데요. 조재훈 위원 오늘 조성훈 기수 서울 방송 첫날이죠. 예. 신고식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는 아니고요. 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안테나를 가동을 해서 조성훈 기술을 좀 많이 해부를 했고 네. 질문을 좀 철저하게 해부하셨나요? 아주 철저하게 해부하셔야 되거든요. 예, 철저하게. 지난주 부산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을 그렇죠. 오늘 조재훈 위원으로부터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부하지 않은 그런 질문들로 꾸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조성훈 기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경주를 보지 않고서는 시작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2015년 34회 그랑프리 경주입니다. 3세마인 볼드킹주와 함께 조성훈 기수, 부경 기수로서 마지막을 화려하게 그리고 G1 경주의 마지막 남은 그랑프리 트로피까지 차지한 경주가 되었죠. 저희 경주 장면부터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네, 2015년 12월 13일 34회 그랑프리 경주입니다. 초반 감동의 바다가 선행에 나섰고요. 그 뒤를 금포스카이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볼드킹주와 조성곤 기수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다가 마지막 600m부터 치고 나왔어요. 금포스카이와의 접전이 짜릿했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연두색 모자 가운데 지금 조성훈 기수가 초반에 상당히 좋은 자리를 선점을 했습니다. 이미 저 때 어느 정도 우승에 대한 가능성은 있겠다 싶었지만 바로 옆에 또 서울의 대표가 하는 클리너 조이가 옆에 딱 붙어 있었습니다. 조성훈 기수 저 때 상대마로서의 클리너 조이의 위치 이런 것들을 이미 좀 파악을 했고 저 때 어떠셨나요? 사실 경주 전부터 이제 울줄리 조교사가 가장 강력한 상대마로 생각했던 게 클린업 조이라는 마필이었는데, 네. 저 마필이 이제 그동안 보여준 것도 있고, 이번 경주 때 그 출발하는 부분에서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으면은 아마 무난히 우승할 수 있겠다라는 심상이었는데,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열심히 잘 타야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네. 다시 다짐했죠. 그러니까 2300을 뛰면서 조성훈 기수가 지금 타고 있는 볼드킹주가 초반부터 끝까지 펜스를 타고 가장 경제적인 말머리를 했고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어떤 그랑프리보다도 마지막에 이 이쿠기스의 금포스카이죠. 저 때 금포스카이뿐만이 아니라 상대만 했던 크리노쪼야, 크리노 천하 이런 마필들이 시야에 들어오던가요? 처음에는 사실 이쿠 기수한테 한 머리채 정도 졌었어요, 직선에서. 그래서 근데 마필이 다시 한번 제가를 물어주면서 뛰는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아주 고개를 들면 못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에만 보고 말을 탔는데, 네. 직선 한 50m 남았을 땐가 옆에 클린업 조이하고 클린업 천하가 또 올라오는 게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한 번 더 힘을 내서 끝까지 짜내야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조성훈 기수입니다. 지금 사진이 첨부되었는데요. 저때 울줄리 조교사와 함께 하마대에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코 기수와 함께 하이파이브하는 장면, 또 하마대의 모습이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그런데 직전 경주에서도 또 이쿠 기수와 함께 접전을 펼치면서 엎치락뒤치락 했잖아요. 네. 그랑프리에서 금포스카이로 직전에 고지 정벌은 아니었지만 이쿠 기수와의 경주 이런 호흡이 조성훈 기수를 좀 더 한 발자국 앞으로 나아가게 한 건 아닐까 싶은데요. 예, 직전에 그 전 경주 볼드킹주로 제가 100승을 달성했을 때도 어떻게 또 고지정발이란 말을 이제 이쿠 기수가 타고 옆에서 또 경합을 했었는데 거의 네. 비슷한 상황이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좀 이쿠 기수가 아무래도 다른 기술보다는 좀 화이팅이 있거든요. 직선에서 말머리가 좀 그래서 저한테 좀 더 기를 많이 불어주지 않았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성훈 기수 그랑프리 이후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은데요. 그럼 모든 기분을 경주 후 인터뷰에서 저희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항상 10년 동안 가장
고팠던 대상 경주 중에 하나였고 마지막 남은 저의 지원 트로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기대도 많이 했고 뭐 제가 여러 번 말했다시피 이번 경주는 저에게 좀 큰 의미가 있는 경주라서 딴 때보다 더더욱 더 기뻤던 것 같아요. 사실 직전 경주도 좀 어려운 경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전 경주에서도 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우승을 했었고 저는 오늘 경주가 직전 경주 좀 데자뷰 같은 느낌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그때 직전 경주 때도 고주정벌이란 말을 이쿠 기수가 탔었는데 하필이면 또 오늘도 이쿠 기수가 옆에 붙어서 라스트까지 계속 경합을 했었고 조금 전개나 모든 라스트의 상황이 마필이 저번에도 한번 졌다가 다시 이겼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한 번은 급포스카이한테 한번 졌다가 다시 이기는 바람에 저는 좀 데자뷰를 보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큐 기수랑 라스트에 경합을 하면은 좀 이큐 기수가 좀 와일드한 편이거든요. 좀 소리도 많이 지르고 좀 말한테 많이 기를 불어넣는 스타일이고 저는 조금 조용하게 말을 좀 타는 스타일이라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옆에서 좀 더 이제 화이팅을 해주니까 저도 모르게 좀 저도 또 으쌰으쌰 좀 힘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저도 딴 때보다 더 열심히 말을 몰릴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고요. 지난 3년 동안 울주리 조사라는 사람과 함께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어떤 기수로서 조선군을 한 번 더 좀 업그레이드 시켜준 사람이었고, 이번 경주가 좀 의미 있었던 게, 그런 울주리 조사하고 마지막 호흡이니까 제가 그것도 3년 동안 받았던 좀 제 감동이나 어떤 그런 배운 점을 꼭 보답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컸었는데, 지난번 브리더스컵 때 반대장이랑 마필도 아쉽게 2등을 해서, 이번이 마지막 찬스고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우승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좀 우승을 해줘서 너무 기쁩니다. 네, 다시 한번 감동적인 순간을 화면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장식을 멋지게 하고 조선군 기수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부경 개작 첫 멤버이자 데뷔한 이후에 바로 부경에 내려가서 기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요. 서울에서 이제 대상 경주가 아닌 일반 경주를 치르는 것이 과연 어떤 마음이었을까 궁금하거든요. 지난주부터 이제 기승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네. 사실 이제 뭐 제가 서울 올라온다는 사실이 조금은 뭐 시기적으로 좀 엎치락 뒤치락 했었어요. 2월달부터 오네, 1월달부터 오네 좀 말이 많아서 제가 올라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근데 아무래도 좀 서울 말들이랑은 부산 말들하고 좀 차이는 있다라고 느껴졌어요. 네, 근데 그렇죠. 아직은 아직 서울 말들 중에서 훌륭한 말들을 많이 기승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경주하는데 좀 긴장도 많이 했고 생각보다 경주가 잘 안 풀리는 경주가 많았거든요. 지난주에. 네.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던 첫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정말 많은 팬들이 조선군 기수가 처음 기승하는 1경주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지 않았을까 합니다. 1월 2일 첫 경주를 치러 보셨어요. 그날 준우승 하셨는데 첫 경주부터. 네네네. 소감이 어떠셨어요? 좀 우승을 할 수 있는 말이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상대마가 너무 잘 뛰어서 네. 뭐 2착밖에는 못했지만 첫 데뷔, 그러니까 첫 신고식 치고는 나쁘지 않았던 무난한 경주였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볼 때 그 1경주에 준우승을 했던 용청이란 말이 그 3전을 치르는 말이거든요. 네. 근데 조성호 기수가 훈련도 안 해보고 이제 처음 탔어요. 그리고 나오자마자 바깥으로 확 삐지면서 아마 사실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첫 기승인데. 네. 좀 당황하셨었어요. 예, 마필 출장하면서 좀 느낌이 왔어요. 말이 조금 예사롭지 않다라는, 입이 좀 예민하더라고요. 어린 말이고. 그래서 좀 아직은 좀 덜 다듬어져서 좀 타기가 쉽지는 않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게이트 이탈하면서 말이 좀 외사를 좀 하는 바람에 또 옆에만 좀 불가피하게 방해를 좀 줬고, 중간중간에도 좀 코스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힘듦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뭐 다 라스트에는 말이 직선에서 열심히 뛰어줘서 뭐 다행히 2착을 지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많은 경마 팬들께서 조성호 기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방송을 통해서 뭐 부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11년 차 기수예요. 네. 언뜻 보면은 말타한 지 한 5년, 5년, 뭐 6년 차가 그렇게 이제 느껴지죠. 11년 차 거의 이제 중견 기수고 말로 치면은 지금 비유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4세 후반에 힘이 꽉 찰 대로 찬
힘과 체력과 그다음에 노련함, 기승술까지도 겸비했고 아마 제가 개인적으로는 올해가 가장 올해 뭐 이렇게 지금이 가장 조성원 기수가 최고의 전성기고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 부산에서 제가 그 질문을 꼭 하고 싶었는데 100승을 했단 말이에요. 104승이죠, 정확하게 작년에. 네. 그렇죠. 근데 부산은 서울보다 아시다시피 경주수도 적고 네. 100승을 넘긴다는 건 한 주에 2승씩을 1년 내내 해야 된다는 거죠. 부상 없이. 근데 19조 말을 안 타고도 100승을 했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으로 상당히 좀 높게 평가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00승에 대한 어떤 또 다른 의미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제가 작년에 이제 어쨌든 목표치 했던 100승을 달성한 데에 대해서 되게 좀 저도 스스로도 되게 좀 만족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무엇보다 이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 주에 2승씩을 꼬박꼬박 해야지만 가능한 건데 제가 월별로 이제 좀 데이터를 봤거든요. 제가 제 분석을 좀 했는데 나름대로 이제 11월 달까지 계속 20% 내외의 좀 승률을 크게 뭐 변동 없이 유지했다는 게 제가 좀 부산도 많이 없었고 좀 관리를 좀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또 많은 분들이 19조 마피를 제가 못 탔던 거를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 19조가 아무래도 좀 승수를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그거 없이 100승을 했다는 것 자체도 다른 조사님들께서 저를 많이 이뻐해 주셔서 좀 마방에서 좋은 말들을 많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성훈 기수 4월에서 경주를 치르고 1월 3일 일요일 첫 승을 올리게 되는데요. 18주 마방의 친친짠과 함께 서울에서의 첫 승을 기록합니다. 경주 장면 화면으로 함께 보실까요? 네, 1월 3일 일요일 내추럴파크 서울 4경주 국내선 5등급 1400m 경주였습니다. 조성훈 기수 처음부터 선행에 나섰죠. 계속해서 3마신 차이를 유지하면서 결승선에 안정적으로 들어왔던 경주였어요. 일단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이었었는데 작전 자체가 저 당시에는 18조에서 이제 웬만하면 따라가는 작전이었었죠. 예, 저도 이제 마피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렇죠. 말에 데이터를 봤는데 선행을 충분히 갈 수 있는 레이스더라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선행을 작전을 생각을 하고 왔는데 박정조 교사님께서 이번에 이 선을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에 이제 이번 우승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이 마피를 좀 길게 모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추이블성으로 좀 말을 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 작전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지금 화면 마지막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질문 드리려고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고개를 약간 절레절레 고개를 흔드셨던 절레절레 흔드시던데. 만족하지 못하셨나 봐요. 예, 사실은 계속 좀 지난주에 토요일하고 일요일 기승하면서 좀 어려운 마필들을 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제가 평소에 탔던 마필보다 좀 힘들었던 기승이었거든요. 근데 저 마필도 라스트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좀 안으로 기대면서 조금 기승 자세가 제가 평소에 탔던 그런 모습이 아니다고 제가 생각을 해서 네, 조금 이건 아닌데라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딱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서울에 왜 왔어요? 네. 부산에서 잘 나갔잖아요. 서울에 왜 왔습니까? 네. 최근에 한 달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죠. 그렇죠. 이제, 그러실 것 만나시는 같습니다. 분들마다 왜 서울에 왜 왔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딱히 왜라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꿈꿔왔던 거니까 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유치원생한테 장래 희망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그 친구들이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 없잖아요. 그냥 미래에 자기가 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나 무슨 뭐 의사 가운을 입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네. 자기 미래를 꿈꾸는데 어느 순간 제가 서울에서 말을 타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현듯 2010년도에. 그래서 그때부터 서울에 가야겠다라는 그냥 그 꿈을 이루러 왔습니다. 네. 서울에서 올라와서 이제 조교도 하고 경주도 치러봤는데요. 서울에 왜 왔는지만큼 또 많이 물어본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경의 차이점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하셨는데 저희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서울과 부경, 경주마의 차이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딱 처음 느꼈을 때 그런 느낌, 차이점 들어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우주리 조교사한테 받은 영향이기도 하지만 네. 말은 똑같은데 사람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은 서울의 관계자 분들께서 또 뭐 시행체, 뭐 마주 조교사, 기수분들, 관리사분들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좀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항상 질문들 중에서는 본인들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항상 네. 다른 시각에서 다른 네, 데서 네. 나는 잘하는데
뭐가 문제냐 약간 그런 느낌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왔잖아요. 어쨌든 이제는 서울 말을 가지고 부산을 내려가서 그 부산 말들을 상대를 하고 이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기수인데 좀 이게 좀 시작도 하기 전부터 너무 풀이 죽어 있는 거 계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신 걸 거예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이제 그 지난 과거는 이제 끝났잖아요. 네. 이미 작년에 있었던 일이고 이제는 그렇죠. 이제 또 올해를 또 새로 준비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뭐 저와 함께 해서 새로운 각오로 또 부산 말들도 이길 수 있는 그런 화이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새도 가끔 이제 시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조성근 기수가. 성권아 너 왜 자꾸 조냐? 1경주하고 마지막 경주 고개 푹 숙이고 조는 것 같이 보이는데 거기 다른 뭔가가 있죠. 기도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아, 예, 제가 어렸을 때 이제 기독교를 좀 교회를 오래 다녔어서 항상 1경주 때 처음 제가 데뷔전 때부터 했던 일이에요, 사실은. 데뷔전 1전 때부터 했던 건데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네. 그래서 기도를 했죠. 그래서 오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이제 좀 긴장하지 않고 흥분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끝으로는 이제 또 저로 인해서 다른 기수가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항상 그 지금까지도 좀 이어왔던 습관이고 그거로 인해서 제가 아직까지 경주 때 한 번도 다친 적이 없었거든요. 큰 부상이 없었어요. 예, 사실. 입원을 3일 이상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운 좋게 좀 부상 없이 지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로 인해서 다른 기수가 다치지 않게 그러니까. 해달라는 기도가 참 짠했어요. 인상적인 예. 거였습니다. 네, 이렇게 조성훈 기수가 또 말에 대한 인식이나 생각을 바뀌게 된 계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벌써 2년 전이죠. 2014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동안 마카오 타이파 경마장으로 원정에 다녀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카오에서 경주 치른 지 2개월 만에 골드 넘버원이라는 비인기마로 첫 승을 올렸는데요. 처음 6개월 계획한 것보다는 2개월 정도 앞당겨 돌아왔어요. 서범석 조교사와 함께 조성훈 기수의 활약을 기대했는데요. 많은 팬들이 어떠셨어요? 마카오 원정? 바로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년이나 됐다고 네, 하니까 그렇네요. 저도 좀 기분이 새롭네요. 마카오 원정이라는 거는 저것도 제가 꿈꿔왔던 어떤 기수 생활 중에 하나였고 네. 큰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도전했었는데 서범석 조사님께서도 현지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사실 네. 많이 태워주시고 하셨는데 생각보다 제가 결론적으로는 제가 좀 노력도 못했고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내왔던 그 4개월의 짧은 시간 동안은 성적도 미비하고 많은 팬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많이 하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 후에 제 모습을 보고 좀 제 스스로도 많이 놀랄 만큼 많은 변화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 때 4개월 동안 갔다 온 게 저에게 큰 보약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녀온 후에 가장 크게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얼마나 좋은 말들을 많이 탔었던가 그런 거에 대한 고마움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말들 한 마리 한 마리 탈 때마다 조금 말들이 되게 이뻐 보이고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승 후에도 말들이 좀 칭찬도 많이 해줬고 또 못 뛰는 말이었지만도 다음에는 좀 잘 뛰어라라고 좀 격려도 많이 해줬고 말을 대하는 그런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유효했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랬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타지에서 온 외국 기수잖아요. 그렇죠. 용병이죠. 예, 용병으로서 그 현지에서 생활하고 활동하고 있던 기수들한테는 이방인이었고 근데 사실 한국에서 기수 생활하면서 많은 외국 기수들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힘들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적응하기가 한국 생활에. 근데 제가 그전에는 좀 외국 기수이기 때문에 조금 배타적인 그런 성향에서 좀 많이 좀 포용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들의 입장이 돼 보니까 저들도 아마 많이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가져지게 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조성근 기수가 네네. 말을 타는 데 있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을 타는지에 대한 그 일화를 지인으로부터 들은 게 있습니다. 이게 조사 많이 하셨네요. 그죠. 네. 2012년 그 오크스에 우승했던 라이징 글로리인데 네. 보통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습니다만은 대상 경주, 큰 경주를 우승을 하면은 그 같이 함께 고생을 했던 관리사나 그다음에 조교사, 마주, 기수가 같이 이제 저녁을 같이 먹지 않습니까? 회식 겸 거기서 나왔던 일화. 그러니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말을 탄다. 제가 들은 게 있는데 한번 말씀해 저도 듣고 주시죠. 싶습니다. 예. 오쿠스 경주 때 사실은 그때 제가 다른 마피를 타도록 예약이 돼 있었어요. 한 네. 4개월 전부터 원래 다른 마피를 타려고 준비를 물론 마주님이나 조사님이랑 미리 예약이 돼 있었는데 불과 한 달 전에 갑자기 기수가 바뀌었거든요. 그 네. 말을 다른 기수가 타게 됐고 저는
예상치 못했던 라이징 글로리라는 마필을 갑자기 얻어타게 된 그런 상황이어서 말 그대로 약간 용병 같은 느낌이었어요. 네, 그 네. 순간만 이번에 그래서 기필코 1등을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있었어요. 제 스스로 꼭 이겨주고 싶다라는, 보여주고 싶다라는 그런 있었는데, 뭐, 어떻게 운 좋게 좀 경기 우승을 했고, 근데 그날 회식 자리에서 이제 마주님한테 이렇게 뭐 건배 제의도 하면서 약간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제가 좀 그런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제가 다음에는 다른 말을 타고, 단대불패나 더 좋은 말을 타고 이 말을 상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때는 제가 뭐 이 말을 이길 수도 있지만, 제가 마주님 말을 타는 순간은 어떤 말을 타든지 꼭 왠지 이길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는 기수가 되겠습니다라고 좀 다짐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주들에게 정말 신뢰의 아이콘이 될 수 그렇죠. 있는 예전에 말이었네요. 문세영 기수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저 문세영이 믿고 저한테 배팅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 조성훈 네. 기수 마찬가지로 마주들에게 어떤 그런 신뢰를 줄 수 있고 자신감 그런 게 상당히 또 괜찮았던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성원 기수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이제 또 참 재미있는 이야기거리 한번 찾아볼까요? 경주 없을 때나 시간이 남을 때 뭐 하면서 시간 보내시나요? 취미생활 있으신가요? 아, 예, 뭐, 제 성격이 그렇게 활달한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워낙 제가 하는 직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활발한 직업이잖아요. 항상 이 말과 함께 운동을 하고 밖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미생활 가장 1순위는 영화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영화를. 네. 그래서 뭐, 봤던 영화도 돌려보기도 하고, 혼자서 극장 가는 걸 또 좋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네. 조용히 그냥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거기서 뭐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정적인 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의외네요. 그러니까. 그리고 개인적으로 요거는 뭐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궁금하기도 했고 제가 이 30조 울줄리 조교사에게 마지막 승을 안겨줬던 언플래깅 허트란 말이 있습니다. 네네. 네. 당연히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불과 뭐 1, 2주 전이었었는데 그 경주를 보면서 다른 경주도 그랬지만 이 조성근 기수는 다른 기수들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내가 선행을 나가야겠다 싶으면은 뭐 누가 옆에 있건 간에 정말 앞만 보고 나 여기서 선행 못 가면은 나 죽어 이런 그런 마음가짐으로 정말 미친 듯이 선행을 간단 말이에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니까 그런 어떤 부분이 조교사의 작전도 있지만 경주 중에 조교사의 작전과 또 임기응변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본인이 그 경주를 풀어나가는지. 우선은 언플래깅 허트를 우승할 당시에는 사실 조교사 약간 지시도 있었어요. 선행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저도 이제 통했고 같이. 근데 사실 매 경주마다 그렇지만 선행을 갈 수 있는 말은 한 마리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마필은 그 뒤에 있기 때문에. 근데 모든 경주에서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기수들도 분명히 선행을 욕심을 내는 기수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 경주에 항상 선행을 할 때는 좀 그 다른 기수들한테 의지를 꺾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난 여기서 선행 아니면 기싸움에서. 답이 없다라는 그런 걸 보여주면은 상대방이 조금 아무래도 조금 그 기싸움에서 지는 순간 선행을 못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날은 절대 그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실은 작전 지시를 많이 안 듣는 편이에요. 제가 성격이 그렇게 착하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연출되는 상황은 미리 작전을 짰던 거랑은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모든 조사님께서도 뭐 두 번째, 세 번째를 요구를 하시지만 저뿐만 아니라 모든 기수들이 다 그 자리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경주 때는 조금 작전 지시대로 타는 것보다는 제가 그때 좀 맞춰서 타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또 아픈 오늘 질문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더 많은데 제가 준비하신 시간 질문이. 관계상 뭐 길게 못 가고. 아니, 좀 더 하셔도 됩니다. 조성호 기수 지금 뭐 엄청 잘 나가고 있다 소위 말하는 하지만 아픈 게일 수 있지만 재수하셨죠 기수할 거. 아, 예, 맞습니다. 처음에 한 번에 합격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기 필기는 제가 알기로 한 번에 합격을 했는데 그 당시 허리가 상당히 좀 아팠던 걸로 알고 있어요. 허리가 아팠던 거는 아니고 제가 허리가 안 좋은지 몰랐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뭐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라 이제 어디 뭐 엑셀을 찍을 만한 제가 뭐 이유가 없었는데 이제 필기하고 실기를 다 합격하고 나서 이제 면접 때 이제 엑셀을 찍었는데 제가 뭐 척추 측만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체 검사에서. 예, 그래서 기술하면 아마 많이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첫 해에는 탈락을 하고 다시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시험을 봤는데 이제 그때 첫 해 저랑 이렇게 좀 이쁘게 봐주셨던 교관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 의지를 보시고 다시 한번 합격을 시켜주시지 않으셨나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조성원 기수, 그렇다면 기수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라든지 고마운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한두 분이 아니죠. 사실은 제가 뭐 그렇겠죠. 워낙 도움을 많은 받은 편이라서. 근데 네. 제가 항상 두 분을 이제는 꼽아요. 첫 번째로 저의 이제 가장 아버지 같은 스승님이신 이제
부산의 17조에 계시는 장세환 교사님을 제 어떤 부산의 아버지라고 생각할 정도로 저의 어떤 인성을 길러주신 분이고, 네.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생겼죠. 울주리 조교사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수로서 조성원을 뭐 180도 바꿨다고 할 정도로 업그레이드를 시켜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재무 위원님 또 마지막으로 질문하고 싶은 내용 있으신가요? 아니요, 전 조성건 기수가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아, 조성원 기수가 서울 네, 경마 예, 팬들과 서울 경마 뭐 경마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예, 하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 저도 부탁드릴게요. 대본이 없어 놀랬죠? 서울을 뭐 참 이곳에 서기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었어요. 제가 준비했던 거는 2010년도이기 때문에 5년이 흘러서 이제 이 자리에 섰는데, 뭐 많은 분들이 항상 얘기를 하시는 게 이제 뭐 문세영 선배와의 어떤 대결이라든가 어떤 그런 구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목표는 없습니다. 제가 뭐 서울에서 몇 승을 하고 내려가겠다, 아니면 또 여기서 몇 년을 더 있겠다, 그런 목표도 없고, 얼마가 됐던 간에 그냥 제가 그 기다렸던 시간이 긴 만큼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승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뭐 서울에서 또 많은 분들에게 또 부산이나 다른 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제가 반대로 배울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것만 느끼고 돌아갈 수 있다면은 더 없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성훈 기수와 또 조재무 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오늘 조성훈 기수 초대석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방송에서 처음 만나보니까요, 뭐 차분하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 본인의 기승술과도 참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스타 기수 중 한 명이죠. 그렇지만 또 다른 목표를 위해서 도전을 하는 조성훈 기수. 우리 경마 팬들이 조성훈 기수의 승수나 또 하루하루 경주 성적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요, 꾸준히 지켜보면서 어떤 모습으로 서울에 적응해 나가고 또 어떻게 경주를 풀어나가는지 많은 응원과 긍정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큰 부상 없이 하루하루 즐거운 경주 이어가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여기서 조성훈 기수 초대석 마무리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오늘의 경주 분석해보는 레츠런 투데이로 함께하겠습니다.